안녕하세요. 저는 김나영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애니메이터로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7년에 처음 캐나다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동욱이라고 하고요.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이제 컨셉 아티스트로 쭉 일을 하다가 지금 캐나다로 넘어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캐나다 온 지는 지금 한 9년 된 것 같아요. 애니메이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이제 캐릭터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캐릭터가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끔 움직임을 주는 사람을 애니메이터라고 해요. 컨셉 아티스트는 이제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. 근데 시나리오는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들이 그 글을 봤을 때 상상하는 이미지가 다 각자 다르거든요.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컨셉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일단 애니메이터는 뭐 한국 따로 캐나다 따로 이런 자격증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모릴만 있으면 어디든지 면접을 볼 수 있고 취직이 가능했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. 거기에서 나한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어였는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는 면도 있더라고요.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 쪽 후반 작업을 하는 회사예요.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. 블루스카이에서 리드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 호텔 트랜실베니아 4 제작을 하는데 애니메이터를 뽑고 있다. 혹시 추천해줄 사람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제 한국에서 다녔던 디렉터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데모릴과 이력서를 내서 인터뷰를 보고 들어갔어요. 다짜고짜 내가 데모릴을 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레퍼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회사마다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를 선호를 해요. 왜냐하면 직원이 추천해준 사람이 그만큼 실력 보장도 되고 사람이 성격도 괜찮다 이런 증명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레퍼럴로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프로베이션 기간까지 채우고 계속 일을 하면 막 200불, 300불씩 돈을 주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 레퍼럴을 여기에서는 지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쭉 일을 해오다가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한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하겠다.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혹시 캐나다로 가서 일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대학원을 그냥 포기를 하고 파견의 형태로 캐나다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된 케이스예요.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.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 때도 많고 그게 좀 약간 거의 일상이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 캐나다 와서 첫 출근한 날이었어요. 그날 이제 퇴근 시간은 6시였지만 6시에 퇴근할 거란 기대는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퇴근 시간이 딱 되니까 감독님이 벌떡 바로 퇴근하시고 모든 그 스태프들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첫날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아무래도 했죠.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받는 연봉이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는 없긴 한데 제가 캐나다 와서 한 15배는 오른 것 같고요. 일의 또 그 양도 다르잖아요. 9 to 6니까 딱 그 8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캐나다 와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싶다가도 그렇게 섣불리 이제 생각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직장 때문에 그렇거든요. 업무 환경도 많이 다르고 연봉 자체도 다르기도 하고 거의 하루에 대다수를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그 삶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여유를 많이 좀 찾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한번 오게 되면은 그냥 여기 쭉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캐나다가 월등히 좋더라. 공기. 미세먼지 없는 공기? 자연환경 너무 좋고 남을 좀 배려해 주는 거? 다른 사람의 문화나 뭐 퍼스널 스페이스를 좀 약간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편하다는 거? 그러니까 내가 뭐 입고 싶은 옷 입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뭐
좀 허름하게 다녀도 되고 좀 그렇게 편한 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주위에 공원 같은 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카누나 카약 같이 자연 속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 있어서 캐나다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든 메인 리즌은 회사예요. 아무래도 한국에는 대기업 크기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없고 그나마 갈 만한 데가 게임 회사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퀄리티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고 이제 그런 기회가 캐나다에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한동안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매번 회사에 따라서 비자를 바꾸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리고 비자가 끝날 때 또 회사에 나 어떻게 되나 계약 연장되나 이걸 또 매번 확인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래도 영주권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.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이제 두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회사 일 자체가 저의 그냥 삶이었고 제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게 그냥 회사 일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회사 일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는 게 회사 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, 뭐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좀 들더라고요. 캐나다 와서 여기에 당분간 계속 지내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력을 증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한국 회사 중에 폐업한 곳도 있고 그다음 내가 프로필을 등록할 때 모든 이력을 다 썼는데 나중에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서 그거를 약간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예전에 적었던 거를 지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. 그 CI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절차 같은 게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그거를 읽어도 정확히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좀 커요. 주변에 뭐 물어보거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물어봐도 자기의 경험이 다 다르고 조언을 해줬어도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, 정확히 잘 한 건지 모르겠고 좀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아는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긴 해요. 이게 또 이민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제가 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그래도 꽤 간단한 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글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자료도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평소에도 좀 약간 꼼꼼한 편이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 체크할 수 있다 하면은 저는 뭐 본인이 진행하는 것도 경험 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때 뭐 전문가랑 다시 해도 되고. 근데 좀 그런 불편함이 싫고 좀 편하고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랑 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아요, 정신적으로는. 맞아요. 저도 그거를 생각했어요. 내가 왜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일단 객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나 한국이 싫고 캐나다가 좀 더 자연 환경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대 이런 막연한 이유를 듣고 온 사람의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영어가 가장 불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 시스템과 뭐 정치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, 한국과. 근데 그거를 좀 내꺼화 시키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것도 되게 많아요. 내가 진짜 이 캐나다에 대한 로망을 갖고 이민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한 1년이라도 살아보고
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이민 준비의 꿀팁은 일단 영어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놓는 걸 추천드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만들 때 회사에 잡 오퍼 없이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영어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것도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뭔가 공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시험을 2번 쳤는데 점수가 1도 오르지 않았는데 학원을 한 2달 다니고 쳤더니 한 파트 빼고는 다 1점씩 올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민을 준비하시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면서 미리미리 영어를 공부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 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뭐 환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랑은 확실히 다르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뭐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가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디에 가서든 부정적인 거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 마음에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디가 싫어서 떠난다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좋은 게 있어서 그 장점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현실이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요. 너무 오늘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